안녕하세요. 진중의 진, 진짜 중에 진짜 가수님을 소개하는 진중진 TV입니다. 오늘이 2025년 11월 8일인데요. 요즘 정말 그 가짜 뉴스 때문에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는 트로트 가수 장윤정 님이 이 가짜 뉴스 때문에 큰 피해를 입으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사건 관련 기사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또 왜 이런 일이 자꾸만 반복되는 건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연예인의 해프닝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가짜 뉴스가 당사자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그 시작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 논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이게 최근에 유튜브를 중심으로 확 퍼진 이미지 한 장 때문이었어요. 그 이미지 저도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장윤정 씨 사진에 그 근조 화환 이미지를 합성한 거죠. 마치 영정사진처럼 보이게끔요. 네, 맞아요. 누가 봐도 고인을 추모하는 그런 분위기로 조작을 한 거죠. 근데 사진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더 심각했던 건 같이 적힌 문구였죠. 그렇죠. 그 문구가 정말 악의적이었습니다. 가수 장윤정 씨가 45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45세요? 아니 멀쩡히 활동하고 계신 분한테. 심지어 더 교묘했던 건 이게 그냥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있지도 않은 언론사 로고랑 무슨 날짜 같은 것까지 박아 넣어서 그 진짜 뉴스 속보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치밀하네요. 누가 보면 깜빡 속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아주 작정하고 만든 허위 정보였던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황당한 가짜 뉴스가 퍼지니까 당사자인 장윤정 씨는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어떻게 대응했나요? 네, 장윤정 씨가 11월 7일에 직접 본인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어요. 아마 주변에서 연락이 정말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저런 뉴스가 뜨면 가족이나 지인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그래서 글 내용도 연락이 많이 와서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걱정 마세요. 좋은 사진도 글도 아니니 삭제할 예정입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이렇게 딱 적고 문제의 그 가짜뉴스 캡처 화면을 같이 올렸어요. 직접 그 이미지를 올리면서 이건 가짜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알린 거군요. 네, 본인이 직접 나서서 사실무근임을 밝히고 또 팬들을 안심시키려고 한 거죠. 근데 그 게시물은 나중에 삭제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계속 보기 불편하셨겠죠. 근데 여기서 그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장윤정 씨의 대응 방식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침착하고 또 현명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이면 사실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 같으면 막 욕부터 나왔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장윤정 씨는 일단 걱정 마세요 하면서 팬들부터 안심시키고 좋은 사진도 글도 아니다 이렇게 간결하게 불쾌감을 표현하면서도 이게 더 큰 논란으로 번지는 걸 좀 차단하려는 뭐랄까 굉장히 성숙한 대처가 엿보였다고 할까요? 확실히 공인으로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내공이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보였죠. 근데요, 장윤정 씨 본인은 이렇게 좀 차분하게 대응했는데 남편인 방송인 도경원 씨 반응은 완전 달랐다고요? 네. 도경원 씨는 정말 그야말로 폭발했죠.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반응했는데요? 아내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요.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기엔 좀 그렇지만 안 와 이런 색세다들 이렇게 시작해서 네. 굉장히 격한 표현이네요. 네. 그러면서 지금 누나 나랑 파전에 막걸리 먹고 있단 말이다. 이렇게 썼어요. 파전에 막걸리요. 정말 생생하네요. 그 와중에. 그렇죠. 이게 비속어가 섞여서 좀 그렇긴 한데 그만큼 이 상황에 대한 어떤 극도의 분노, 또 아내에 대한 걱정,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 멀쩡하다 이걸 그냥 아주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마음이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 파전의 막걸리라는 아주 일상적인 묘사가 오히려 이 가짜뉴스가 얼마나 터무니없고 황당한지를 딱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장윤정 씨의 그 차분한 해명하고 도경원 씨의 이 직설적인 분노 표출이 굉장히 대비되면서 이게 당사자뿐만 아니라
정말 가장 가까운 가족들한테는 얼마나 큰 충격이고 스트레스인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어요. 그렇죠. 공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이니까요. 가족 일이면 더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거짓 정보 앞에서는 이성적인 대응만으로는 참기 힘든 그런 깊은 상처와 분노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죠. 가족들뿐만 아니라 동료 연예인들도 반응을 보였다면서요. 네, 맞아요. 같이 분노하고 또 위로를 건네는 모습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소 장윤정 씨랑 친한 걸로 알려진 가수 신지 씨 있잖아요. 아, 네네. 코요태 신지 씨. 네, 신지 씨는 짜증나네 진짜 이렇게 아주 짧고 굵게 댓글을 달았고요. 정말 솔직한 반응이네요. 그리고 동료 트로트 가수 박구윤 씨는 건강히 오래 살겠다 누나 이렇게 또 위로랑 응원을 보내기도 했고요. 이런 반응들 보니까 동료들도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불쾌한 일인지 다들 공감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이게 그냥 남의 일이 아니라 언제든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그랬을 겁니다. 자, 근데요, 이게 단순히 장윤정 씨 한 명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을 좀 더 넓게 봐야 해요. 이게 그냥 우발적인 해프닝이 아니라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악성 가짜 뉴스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죠. 아, 그런가요? 다른 사례들도 많았나요? 그럼요. 그 제공해 주신 자료들에서도 나오지만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충격 근황이니 사망설이니 하는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이랑 썸네일로 사람들 시선 끄려는 그런 허위 정보 채널들이 정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거든요. 정말요? 또 어떤 분들이 피해를 입었었죠? 과거에도 배우 신혜라 씨, 고현정 씨, 이윤지 씨, 또 고드 박준영 씨 같은 많은 분들이 비슷한 루머 때문에 고통받았었고요. 최근 사례만 봐도요. 방송인 박미선 씨 아시죠? 네, 알죠. 박미선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무슨 투병설이랑 같이 사망설까지 돌아서 결국 방송에 직접 나와서 저 살아있습니다 하고 생존 신고까지 해야 했어요. 세상에. 본인이 직접 살아있다고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너무 씁쓸하네요. 그렇죠. 또 개그우먼 이경실 씨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코미디언 전유성 씨 묘비명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퍼졌었어요. 무슨 묘비명에 웃지 마라 너도 곧 온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네, 그런 묘비명이 있다고요? 아니요, 전혀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만들어진 적도 없는 묘비명이었는데 그런 가짜뉴스가 도니까 이경실 씨가 엄청 분노하면서 아니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고요. 고인까지 그렇게 정말 너무하네요. 사망설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천수 씨랑 모델 심하은 씨 부부, 또 배우 이윤지 씨랑 치과의사 정한울 씨 부부 같은 경우는 뜬금없이 이혼설이 돌아가지고 곤욕을 치르기도 했었고요. 정말 종류도 다양하네요. 사망설에 이혼설까지. 네. 결국 이번 장윤정 씨 사건도 이런 식으로 유명인의 이름값이나 대중의 호기심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돈벌이를 해보려는 그런 악성 컨텐츠 생산의 또 다른 피해 사례라고 봐야 하는 거죠. 특히 사망이라는 소재는 워낙 극단적이고 자극적이니까 클릭 유도하기가 쉬워서 더 자주 악용되는 패턴을 보이는 것 같고요.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하네요. 이렇게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 역시 돈 때문일까요? 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돈이라고 봐야 합니다. 조회수를 올려서 광고 수익을 얻으려는 그 경제적인 동기가 제일 크다고 분석돼요. 결국 돈 때문에. 네,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또 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고통을 줄지는 사실 거의 관심이 없어요. 오직 더 자극적이고 더 충격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사람들 클릭을 유도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양심이라는 게 없는 걸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지적되는 건 유튜브 같은 플랫폼의 알고리즘 문제예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때로는 이런 자극적인 콘텐츠를 더 널리 퍼뜨리는데 약간 일조하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있거든요. 알고리즘이요? 그건 왜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보고 반응하는 콘텐츠를 더 많이 노출시키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근데 자극적인 내용일수록 사람들이 일단 클릭하고 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확인이 덜 된, 심지어는 완전한 허위 정보가 더
더 빨리 더 넓게 퍼져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속도와 확산이 중요시되는 그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좀 어두운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윤리의식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일부 크리에이터들의 문제, 그리고 그걸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플랫폼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과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의미를 던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뉴스들 사실 접하다 보면 혹시 진짠가? 하고 아주 잠깐이라도 혹하거나 클릭해볼까 망설였던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온라인에 정보가 넘쳐나는데 도대체 뭘 믿어야 할지, 뭘 걸러내야 할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정말 함께 고민해야 할 핵심입니다. 이런 악성 가짜 뉴스는요, 단순히 그 피해 당사자 개인 또 그 가족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안기는 것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네. 장윤정 씨 부부 반응만 봐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가죠. 그렇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팬들이나 일반 대중들에게도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하고요. 결국에는 우리 사회 전체의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정보가 계속 넘쳐나면 나중에는 어떤 정보도 쉽게 믿기 어려운 그런 불신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사회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다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이런 거대 플랫폼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과연 이런 유해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퍼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플랫폼의 책임 문제군요. 네, 지금은 사실 자율 규제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그것만으로 이런 악성 컨텐츠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좀 더 근본적인 성찰과 함께 더 강력한 책임 요구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는 바로 정보를 소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디어 리터러시를 키워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죠. 미디어 리터러시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능력,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정보들을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서 나온 정보인지, 믿을 만한 정보인지, 혹시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비판적으로 따져보고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정말 중요하겠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근데 이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좀 키울 수 있을까요? 당장 실천해볼 만한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선 뭔가 굉장히 충격적이거나 자극적인 제목의 정보를 딱 봤을 때 바로 클릭하거나 이거 진짜래 하고 공유하기 전에 아주 잠깐만 멈춰서서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지? 하고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출처 확인. 기본 중에 기본이겠네요. 네, 이게 뭐 공신력 있는 언론사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누가 운영하는지 알 수도 없는 이상한 개인 채널에서 나온 건지 이것만 구분해도 가짜 뉴스를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또 다른 방법은요? 두 번째는 교차 확인이에요. 크로스 체킹이라고 하죠. 하나의 정보원만 믿지 말고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른 언론사나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 곳을 비교해 보는 거죠. 특히 내용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감정을 너무 심하게 자극한다 싶으면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한 번 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 곳을 비교해보는 교차 확인.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그냥 무심코 누른 좋아요 버튼 하나 혹은 친구한테 이거 봐봐 하고 보낸 공유 메시지 하나가 결국에는 이런 가짜 뉴스를 더 널리 퍼뜨리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좀 인지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아는 것. 네, 즉 정보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나 역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시민의식,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출처 확인, 교차 확인, 그리고 공유의 책임감.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가수 장윤정 씨를 둘러싼 이 충격적인 가짜 사망설 사건을 중심으로 그 발생 과정부터 당사자와 주변의 반응,
그리고 이게 결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악성 가짜 뉴스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는 점까지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장윤정 씨는 현재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흥미 위주로 혹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클릭하고 때로는 공유까지 하는 그런 자극적인 가짜뉴스 콘텐츠들 있잖아요. 그 이면에는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엄청난 고통을 겪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번 장윤정 씨 경우만 봐도 본인뿐 아니라 남편 도경완 씨, 그리고 아직 어린 자녀들까지 그 한 가족 전체가 이 말도 안 되는 루머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끔찍한 시간을 보냈을지 사실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그 고통은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단순한 호기심 충족이나 그냥 생각 없이 정보를 소비하고 확산하는 그런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평생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라인 공간에서 어떤 정보를 접하고 공유할 때 이게 과연 진실일까?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단 한 번이라도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책임감 있는 자세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시점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네요. 자, 진종진 TV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진종진 TV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가짜 뉴스는 가수들에게도 또 그들을 사랑하는 팬들에게도 정말 큰 상처를 줍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